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박건율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석 실장님을 모시고 아크로 여의도 더 원과 그리고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이번에 분양을 시작하잖아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는데 이 두 물건에 대해서 한번 비교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크로에 대해서야 뭐 저희 영상들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브라이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브라이튼이요? 뭐 이전에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지나가면서 보면은 뭐 건물 멋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 현재로서는 여의도의 랜드마크일 수 있고 지금 이제 아파트 하는 거잖아요. 오피스텔은 끝났고, 그러니까 신축이 워낙에 공급이 없던 지역이니까 그렇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입지나 이런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 백화점이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이 많지 않아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에 이제 워낙에 구축이고 근처 쪽 바라보는 데니까 그런 거 논외로 치고 이제 뭐 찾아보자면은 건대, 동탄 바로 옆에 롯데캐슬이나 그런 걸로 본다면 희소성도 있는 곳이고 여의도의 입지 워낙 좋은 곳이고 교통 뭐 잘 돼 있고 어떤 도로든 타기 편하고 당연히 지하철도 5호선, 9호선부터 시작해갖고 역세권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여의도 현지분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곳이고 시체말로 이제 핫하다는 관심도 높은 단지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여의도 같은 경우가 신축이 2008년도에 자이 이후에는 아파트로는 네, 아파트 단지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2008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10년이 넘었죠? 15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워낙에 공급이 없던 곳이니까 현재 여의도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뭐 여의도에 거주하셨거나 여의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재건축 바라보고 있는 단지 들어가서 실거주하기는 좀 그러시잖아요. 보고는 계시는데 뭐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전 지역이 대부분 뭐 규제는 풀렸지만 아직 이제 강남을 비롯해서 뭐 영등포,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뭐 용산 이런 곳들은 아직 안 풀렸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겠죠. 여의도는 풀렸죠. 여의도가 안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의도가 풀렸어. 어떤 게 안 풀렸다는 게 어떤 규제?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거는 이제 4월 달쯤 다시 안 풀릴 텐데 연장이 될 것인지 안 될 건지. 저는 안 풀릴 것 같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런 건 안 풀릴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것까지 풀어버리면 이게 마지노선이라. 그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니 뭐 풀어버리면야 그쪽에 이제 자금이 풍부하신 분들 이제 선점하실 수 있겠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덜 빠지긴 했어요. 여의도가 여의도를 비롯해서 지금 아직 이제 안 풀린 곳들. 물론 이제 뭐 많이 빠졌다 아니면 혹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 더 위험하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얘기 들어보면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단지의 집값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고 뭐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의 이자 지불 능력에 달렸다. 그래서 그걸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 그리고 부동산은 최후의 최후까지 이제 들고 있는 게 부동산이라 대부분은 그런 걸 감안하면 금매 같은 거는 나오면 빠지죠. 그런 것들은 빠져요. 정말 금매. 그거 아니라 여러 개 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입지 좋은 곳이나 특히 뭐 강남이나 뭐 용산이나 한남 뭐 여의도나 웬만하면 잘 안 파세요. 더군다나 금매로 안 파세요. 그리고 사실 수 있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뭐 아무리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해도 뭐 연봉이 얼마가 되건 DSR은 규제 적용을 받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금력 가지고는 들어가시기 힘들다. 그렇죠. 브라이튼 네. 아파트가 그렇죠. 뭐 브라이튼도 마찬가지고, 네, 브라이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을 할지 아니면은 이제 브라이튼 노년처럼 이제 민간 임대로 갈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들었어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뭐 브라이튼 노년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20층 이상은 그냥 전부 다 분양으로 간대요. 저 생각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20층 이상 고층부가 되는 거잖아요. 중층 이상의 고층부. 그렇죠. 49층까지니까. 거기는 지금 보면은 앞에 막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한강뷰가 나오죠. 잘 나올 겁니다. 멋있게 파노라마뷰로 잘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영구적인 뷰는 아니에요. 뭐 벌써부터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적인 뷰는 아니에요. 영구적인 뷰는 아닌데 그러면 재건축 단지들이 언제 올라갈 거냐? 풀어준다는데 50층까지 올라간다는데 그럼 어쨌든 다 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이 가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때니까 일단은 뭐 가까운 시일은 아니니까 뭐 솔직히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길어지면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20년은 무리다. 왜냐하면 건물이
벌써 이제 50년, 40년을 넘어서서 50년을 바라보는 건물들이라 그렇게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속도를 낸다고 지금 어쨌든 내고 있고, 이런 재건축 단지들의 규제를 많이 풀고 있고, 안전진단도 빨리빨리 통과가 되고 있고 네. 하니 재건축이 시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짧게 끝나는 공사는 아니니까 그냥 어림잡아 한 10년. 그럼 브라이튼이 입주가 아마 올해 가을 가을쯤이면. 10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10년의 그 프리미엄을 누리고 그 후에 파실 거냐, 그 후에 파시면 딱 물가 상승분만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 재건축 단지도 올라가고, 어쨌든 가장 큰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뷰라는 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민간 임대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 아파트 단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분양 쪽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뭐 선분양이 아니잖아요. 후분양이죠. 네, 후분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 투자 가치라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냥 뭐 실거주고 뭐 딱히 그런 거 관계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입지는 좋은 곳이니까, 입지는 뭐 여의도 내에서 아주 좋은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런 전체 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잖아요. 오피스텔동이 한 개동 있고 업무시설이 한 개동 있고 아파트가 두 개동이란 말이죠. 일터가 그쪽에 있으시라던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메리트죠, 그런 건. 그러면 이제 브라이튼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아, 브라이튼 오피스텔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피가 계속 붙어가지고 지금 전매가 이루어진 것들도 있어요. 전매가 분명히 된 것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활발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 정도는 저는 아닐 거라고 해요. 오피스텔 일단 세대수가 많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공급되는 것들이 입지 중에서는 브라이튼이 제일 좋아요. 입지가 브라이튼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 당시로 지금 생각하면 분양가가 되게 저렴했어요. 쌌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죠.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공급은 없었지만은 오피스텔 공급은 좀 있었어요. 입지가 제일 좋단 말이에요. 다른 통틀어서 여도 내에서. 맞아요. 제가 파이누체도 가봤는데 네. 다 먹자골목인데 다 막혀 있어요. 완전 막혀 있어요.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여의도는 공급될 만한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브라이튼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지금 피가 붙어갖고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그러니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크로 여의도 도원과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아크로 여의도 도원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에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고,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는 아파트예요. 이거 두 개를 비교가 될까요? 정확한 비교는 힘들죠. 왜냐하면 태생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태생이 다른데 왜 비교를 하냐면 현재 분양 중인 거 하나, 그리고 아크로 여의도 더원이 오피스텔이지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텔로 분류가 되잖아요. 작은 타입 말고 이제 구구 타입부터는 구조도 아파트 구조로 뺐고 큰 평형대 오피스텔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여의도에. 그렇죠. 예, 많이 없는데 실면적으로 30평, 뭐 36평 이렇게 나와 있으면 솔직히 아파텔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게 되게 공급이 많았었고 한동안. 근데 여의도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평형대. 그러다 보니 이제 평형대로 보자면 물론 브라이튼이 큰 평형대 50평대도 있어요. 맞아요. 50평대 뭐 제일 작은 게 이제 30평대로 네,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30평대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비교할 수는 있겠죠. 뭐 아주 큰 뭐 40평대, 50평대 가면 당연히 뭐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구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일단 아파트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용률은 더 높을 거고, 그냥 딱 면적만 비교를 하자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분양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도 아마 비슷하게 떨어질 거예요.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브라이튼이 좀 더 높게 나오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아파트와 오피스텔입니다. 다릅니다. 살 때부터도 다릅니다. 지금. 만약에 뭐 똑같이 분양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를 안 끝납니다. 10월 달에 만약에 입주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잔금까지, 잔금까지 다 치셔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크로도 분명히 뭐 하게 되면은 똑같이 잔금 치셔야겠지만 흔히 4년 후고 대출이 얼마나 이제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DSR 적용을 받아야 돼요. 브라이튼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놓고 봐야 될 건 있지. 입지는 거의 크게 차이 안 나요. 같은 라인 상이에요. 거의 같은 라인 상이거든요. 거의 같은 라인 상인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는 아쿠라가 입지는 더 좋다고 봐요. 그러면은 비슷한 위치에 아파트 오피스텔이지만 그런 아파트 오피스텔 빼고 입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왜 이제 아쿠라를 더 좋게 보냐면은, 이거는 그냥 그 경험인데, 제가 그냥 경험인데, 강남역 많이 가보실 거예요. 강남역에서 이제 서초동 쪽으로
서초동에서 양지역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출구를 딱 나오면 몇 번 출구인지 기억이 안 나서 나오면은 오피스텔 쭉 있어요. 거기 물론 업무용 빌딩, 아예 오피스 빌딩도 있고 뭐 오피스텔들이 쪼르륵 이렇게 있어요. 대로변에? 네, 강남 대로변에 거기에 이제 도시예빛 1, 2가 있어요. 도시예빛 1이 좀 더 가까워요. 지하철역에. 네, 지하철역에 얼마 차이는 안 나요.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럼 그렇게 비슷하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도시예빛 1이 더 비싸냐? 아니요, 2가 더 비싸요. 준공식에도 크게 차이 안 나요. 도시예빛 1, 2잖아요. 1, 2니까 당연히 1, 2니까 뭐 조금 더 비싼 건 알겠는데 여기서 조금 더 먼데 왜 그러냐? 주차가 커요. 도시예빛 1은 주차가 다 기기식이에요. 네, 그리고 도시예빛 2는 복층이 있어요. 전 세대는 아니지만 복층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일단 주차 부분이 크다. 역에서는 솔직히 뭐 한 50m 차이도 안 날 거예요. 그죠, 바로 붙어 있지 않나요? 거의 한 건물인가 두 건물 사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브라이튼이 더 비싼 거 아니냐 그런 게 입지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크로는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주차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크로는 어쨌든 간에 세대당 한 대는 무조건 돌아가요. 1.1대 정도로 나오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워낙에 4개 동인데 일단 오피스텔 세대수가 800세대가 넘어가죠. 여기에 0.5대만 준다고 해도 아파트 400세대 넘어갈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업무 빌딩이 있단 말이에요. 업무 빌딩에는 거기도 이제 상당한 차량 유동량이 많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그럼 크냐? 단지 면적이 엄청 크냐? 라는 부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리고 역에서는 아크로가 더 가까워요. 여의도역을 기준으로. 여의나루역이 있어요. 브라이튼이 여의나루역이랑은 더 가깝겠죠. 그렇다고 하면 딱 역세권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5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의도역을 더 많이 이용할 거란 말이죠. 그럼 뭐 이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가격 주고 사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역을 까지냐. 지하철을 이용 안 할 텐데. 하지만 그래도 역세권이란 거 입지는 중요해요.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대지지분인데 대지지분이 물론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따져보진 않았어요. 세대수나 그 다음에 면적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그러고 좀 더 나올 것 같다. 분명히 그럴 것 같단 말이죠. 아크로는 다 해도 500세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따지면 단순 계산으로 그냥 뭐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도 세대당 가져가는 대지 면적 지분이 저기보다 클 것 같은 거죠.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어찌됐든 부동산이라는 건 어쨌든 땅이니까 그리고 대지 지분이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아크로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브라이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입지 좋은 곳이고.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오피스텔이랑 아파트를 봤을 때 그래도 아파트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이제 큰 평도 별로 없고 그리고 큰 평형을 가져가면은 전용률이 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럴 거면 예를 들어서 같은 계약 면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파트 가야지 라고 하지만 지금은 지금 실면적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를 적게 낸다 라는 부분이 컸단 말이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딱 아파트 2개 동 그 다음에 아크로 여기 1개 동 따져보면 세대수는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커뮤니티. 요즘에는 커뮤니티를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가 그렇다고 무슨 뭐 인피니티 풀이 깔려 있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건 약간 사치제 느낌이 강한 거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네, 관리도 힘들고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주민 커뮤니티, 입주민 커뮤니티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를 따지고 커뮤니티를 따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다라는 것도 일종의 명함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런 걸 따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딱 보세요. 차 앞에 어디 뭐 무슨 단지 스티커 뭐 무슨 단지 뭐 전자택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안 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그런 단지 가치라는 부분은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브라이튼 이전에 진행했던 곳이고 그때 그럼 설계는 훨씬 더 그 전에 했을 거고 아크로는 지금 이제 작년에 설계해서 들어간 거고 당연히 트렌드도 달라졌고 들어가는 커뮤니티도 달라진 거고 그 차이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브라이튼이 더 떨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그거는 계획이 들어간 시기. 그 당시에는 브라이튼 처음에 계획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최상으로 했겠죠. 지금 한 4, 5년이 지나고 트렌드 차이고 계획이 들어간 5년 차이면은 그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티는 아크로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아크로 순인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비교는 힘들다. 아파트 오피스텔이라. 그렇죠. 네. 입지랑 뭐 그런 주차 부분, 대지 지분, 그리고 이제 뭐 커뮤니티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크로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 저 진짜 이거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건 물론 이주석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크로 여의도 더원과 네.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의 네. 미래 가치는 어떨 것 같은지. 만약에 제 고객이라고 하면은 둘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아크로 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이유는요? 네, 분양이잖아요. 그분의 자금 사정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다 하실 수 있다.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다 그냥 완납을 치고 대출이고 뭐 안 끼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을 한다면 아크로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차이들, 아크로의 점수가 좀 높은 거, 그리고 브라이튼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금액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고층부 보시겠죠. 최소한 그러면 아크로는 낮아요. 29층이 브라이튼에 비해서는 낮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30층 뭐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브라이튼의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강뷰라는 프리미엄이 클 거란 말이죠. 브라이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거기서 그냥 계속 사실 거다, 나중에 안 파실 거다, 그냥 여기가 좋아서, 여기가 입지가 좋아서, 내가 여기도 오래 살아서 그냥 여기가 좋다라고 하셨으면은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이 정도 금액대고 뭐 다른 걸 보시는 분들,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쨌든 나중에 이제 파실 것도 생각을 한단 말이죠. 투자로 보시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럼 지금이 가장 프리미엄이 높을 때다. 왜냐? 지금은 다 보이니까. 한강뷰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영원하지 영구적인 뷰가 아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갔을 때는 가치가 생각한 것만큼 오르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한강뷰라는 프리미엄을 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그 프리미엄이 녹아 들어가 있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비슷한 가격이고 동일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입지가 더 좋고 대지지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아크로가 낫지 않겠느냐. 근데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면 아크로 여의도원도 좋고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도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 여의도 아니잖아요. 여의도에 공급이 별로 없는 데라니까요. 근데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비교를 하자면 그렇고, 그리고 아파트는 조만간 공급이 엄청 많아질 거다. 어차피 그럼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실 하지만 거예요. 여차하면 근데 오피스텔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 이런 큰 평형대 오피스텔이 현재 여의도에는 없다. 그리고 오피스텔로 지금 119 타입 같은 경우에 바닥난방이 되는 데가 전국에서도 몇 개 안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전에 큰 평형 공급된 데도 많이 없지만은 현재로서 이제 30평대 이상의 오피스텔이 공급된 게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시그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시그니엘도 바닥난방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전에 했던 데니까. 그러니까. 근데 바닥난방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닥난방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엄청 중요하죠. 히터를 쓰는 것보다 바닥난방을 더 선호하시기는 하더라고요. 히터는 피부에 안 좋아요. 그런 점이 좀 장점이기는 해요. 그런 장점들이 많고, 또 여의도라는 입지가 가진 부분의 장점도 있고, 그리고 뭐 브랜드가 가지는 장점, 그러니까 장점이 많은 곳이에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분양가가 높다, 체감상. 그리고 현재 시기도 그렇게 좋진 않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 여의도 아크로가 시기를 조금 잘못한 건 있어도 장점이 많은 곳이다. 그 와중에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뭐 진짜 저희보다 뭐 아는 게 적어서,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고 따질 거 훨씬 더 많이 따져 보시고, 그리고 경험도 풍부하신 분들이 선택하시는 곳이니까 괜찮은 곳이다. 뭐 브라이튼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 브라이튼만의 장점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건 이제 취향이고 선택이시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라서, 이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다른 분의 의견도 참고하시고 좋은 결정하셔서 좋은 투자, 그리고 성공한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오픈 채팅방, 아래에 있는 오픈 채팅방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브라이튼이 됐든 아크로 여의도 더 원이 됐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주 만족스러운 오늘 촬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박건열, 네,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